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솔드족의 신개념 재테크 전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게 될 텐데요. 자, 은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개념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최근에 많이들 우리가 상황 안에서 접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솔드족,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가 스마트 올드라고 하는 이런 신개념의 지금 시니어들을 우리가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저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재테크 전략에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념적인 기준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우리가 이 솔드족 기준 안에서 은퇴를 바라보느냐, 이 기준으로 이 시간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관점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사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한 기준을 가지고 확장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우리의 차후의 삶의 모습이 그려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행 교수의 말에 의하면 사실 2030이라고 하는 큰 축이 흔들리고 있는 이 기준 안에서 새로운 소비층에 관련된 솔드족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이슈로 던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재테크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단순히 우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인풋을 넣고 아웃풋을 다른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적인 20세기 개념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제는 옳지 않다라는 기준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형태가 됐든 단 한 번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게 있죠. 자, 1960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 모멘텀 기준 안에 우리가 바로 그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순간이 모든 순간이 단 한 번의 한 점으로 우리가 방점이 찍혀서 우리 삶에 관련된 본질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끔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건 새로운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 안에서 새로운 인연을 구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보건복지부 데이터에 의하면 사실 최근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니어에 관련된 이 기준점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생애주기 기준으로 전생에 총털어서 우리가 100세를 사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2010년도 불과 3년 전에 1000명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2020년 이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21,437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생애 주기 기준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순간순간의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기준으로 전체적인 삶 안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 될 거냐는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생애 전체적인 기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삶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기준 안에서 일과 우리의 삶은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일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겠죠. 삶 전체에 작용을 두는 거죠. 그건 1차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삶이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생애라고 하는 건 전체 주기를 놓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바라보는 생애 주기 기준으로 30년을 한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한 세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생애 전체의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세 세대에 관련된 기준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끔 돼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남. 자, 이 인연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전생 그리고 우리가 중간생에 관련된 이 삶 전체 기준 안에서 보면 노후, 서드 에이지라고 하는 개념이 영국에서는 한 70년 전에 이 데이터 형태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그런 어떤 기준 안에서는 사실 생애 전체 기준 안에서 보는 그 기준점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에게는 낯설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전체의 한 생애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나누는 이런 어떤 단계적인 과정 안에서 전체를 보는 거, 이러한 훈련이 우리에게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씩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관점의 변화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슬라이드 기준으로 제가 강의를 처음에 시작할 때 관점에 관련된 부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현실을 좀 직시하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아젠다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점에 관련된 부분. 자,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제가 던진 건데요. 지금 최근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자, 우리나라의 60% 되는 지금 은퇴자이신 분들이 지금 은퇴 이후의 삶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과 어떤 기준으로 경제적인 그 소득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준, 두 가지 기준 안에서 어떠한 담론을 말씀드렸냐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몇 퍼센트의 우리의 은퇴자들이 우리 차후에 은퇴 이후의 삶에 관련된 부분으로 관점에 관련된 기준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지 부정적인 기준으로 갖고 있는지 이 결과를 접하시면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50% 정도만이 내 이후의 삶에, 은퇴 이후의 삶이 긍정적인 기준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아이러니하게도 연금소득자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랑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놀라운 그런 수치로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점을 좀 달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자,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 우리 베이비 부머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저희 선배님들 세대인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빨리 은퇴하는 그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저하고 같은 동년배인 분들도 계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떻게 돼 있죠? 은퇴 시기가 상당히 많이 빨라지고 있죠. 자, 기대 수명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많이들 접해보셨을 텐데 1960년도에는 50대 초중반, 소위 말하면 53세에서 4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 40년이 흐른 지금, 자, 어떻게 됐죠? 한 40, 50년이 흐른 지금. 자, 우리가 기대 수명에 관련된 부분은 2023년 통계치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남녀 평균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83.4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점에 관련된 기준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 자, 그 차후의 삶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무엇이 삶의 질에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을 주냐가 답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가 됐든 이 부분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슬기롭고 긍정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접해야 되는 상황을 인지해야 되는 방향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관점. 그래서 기존에 우리 모두가 경험했었던 것들을 기준으로 다음 스테이지의 삶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건 앞의 삶에 관련된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관점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내가 모르는 분야나 산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바로 접근하시게 된다고 하면 사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제 주위에도 은퇴하신 저희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 선배님들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에게 한번 나하고 차 한잔하자라고 하는, 저하고 차 한잔하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절대 지금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을 조금 멀리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그려질지 우리는 확실한 답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체 삶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 자, 제가 첫 번째 그 담론을 던질 때 세대에 관련된 기준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자,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사실 너무나 행복한, 해피한 삶을 사시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상실감과 그러한 그 패배감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는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안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디펜스를 하려고 하게 되면 관점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직시를 하셔야 되는 그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런 변화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사실 그 내가 경험했었던 인더스트리나 그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무시를 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음 삶의 그 넥스트의 연장선에 관련된 부분 안에선 저는 정확한 부분은 내가 경험한 이 사실에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이슈를 던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관련된 부분 관점에 이러한 사항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전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미루어 우리가 먼저 내세우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제라고 합니다. 이 전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닥쳐올 여러 상황, 관점에 관련된 부분도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세우는 것, 제가 전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제를 무시하고 묵과해서 그 상황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미루어 먼저 내세우는 것. 자, 이건 각자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같지 않다가 맞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관련된 부분을 바라보는 이 기준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접할 그러한 여러 가지, 그리고 재테크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전략적인 은퇴 설계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도 마땅히 사전에 내서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과 진실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 재테크에 관련된 기준과 은퇴에 관련된 기준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구나에게 사실 노후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최근 사실 나이스 DNR이라고 하는 리서치 펌에서 한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뉴 시니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지금 나타났습니다. 뉴 시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자산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1억 정도 현금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자산의 그 소유자이신 분이 연령층은 50에서 64세까지 연령층에 달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어떠한 사항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기준을 전제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분들은 뉴 시니어라고 하시는 요 안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대다수가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30% 정도만 즐겁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분들은 전략적인 기준으로 그 다음 넥스트웨이에 대한 삶에 관련된 준비들을 당연히 하셨겠죠. 그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그럼 사물에 관련된 사항, 이 현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각자 맡은 그 환경 안에서 얼마만큼 진실되게 잘 받아들이냐가 그 차후의 재테크 개념 안에서 우리가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핵심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죠. 이상적인 시니어라고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요거는 제가 자료를 조금 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서치 펌에서 했는데, 나보다 젊고 건강하게 즐기는 삶이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나왔습니다. 뉴 시니어라고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요 퍼센테이지가 한 30% 정도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지혜롭고 존경받는 시니어로 내가 삶을 영위하고 싶다가 두 번째입니다. 자, 한 14% 정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가 이게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베푸는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푸는 삶. 자, 이 퍼센테이지 자체도 한 14% 정도 됩니다. 자, 1, 2, 3 관련된 기준, 지금 뒤에도 쭉쭉쭉쭉 있지만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젊은 은퇴자들이 내가 차후의 삶에 관련된 기준으로 어떻게 내가 내 나름대로의 설계를 해가느냐에 대한 방법론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솔트족이라고 하는 기준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솔트족이라고 하는 기준은 제가 뒤에도 개념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솔트족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금융상품 역시 리서치 기준으로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할 때 과거와 다르게 스마트폰을 상당히 잘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 기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진실과 사실에 관련된 사항들을 정확히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진실이 뭘까요? 우리는 다음 삶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준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각자가,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듯이 다 각자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표준화된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분명히 담론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10년간의 이 삶 안에서 보게 되면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거 역시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우리가 삶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재테크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넥스트웨이에 관련된 이 기준, 이 진실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짚고 꼭 넘어가야지만 되는 숙제와 같습니다. 자,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걸 저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진실을 우리가 정확히 직시를 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내가 그 상황에 관련된 부분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많은 미래학자, 저도 굉장히 다양한 서적을 읽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자, 책을 읽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중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테크 관련된 책을 한 4권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담론에 관련된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모두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 근데 이건 사실 사실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리스크하다라고 저 나름대로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자, 우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구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얼마만큼 급격하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지 사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죠. 맞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자, 앞으로 5년 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최근 저도 이 통계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한 5,200만 정도 되죠. 5천만 조금 넘죠. 자, 2030년이 되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65세 인구의 추이 자체가 5분의 1이 이 부류에 계신 분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게 되는 그 시니어층으로 충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 몇 년 후입니까? 한 6, 7년 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사회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경제적인 부분만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의 요소는 되겠죠. 근데 이걸 얼마만큼 잘 우리가 메이킹하고 준비를 하느냐, 여기에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담론으로 들어가서 얼마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급격하게 초고령화 사회가 됐는지 이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은 스피드 중에 아주 초스피드로 25년 만에 단기에 모든 국가가 놀랄 만한 수치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 거죠. 자, 20년 전만 해도 앞으로는 이거 노령화 사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시그널은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초고령화가 된다라고 하는 수치는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지금 접하면서 느낌이 오지 그 전에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자,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비교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 저 역시도 일본에 관련된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요. 그 안에서 저는 세 가지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과 그네들이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일본인에 관련된 사회, 문화, 경제에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이 약간 좀 갭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재테크 전문가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나이가 든 게, 연령이 들면서 시니어로 가면서, 사실 재테크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실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주택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이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관점에 관련된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게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논점을 저는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경기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이 원 사이클 관련된 기준들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좀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만 해도 뭐 강산이 바뀌는데 뭐 10년, 한 번 강산이 바뀌 10년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일반화됐었죠. 시기에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어떠냐? 저는 놀랍습니다. 최근에는 6개월 안에 사실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의 상황입니다. 자, 한국은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이 초고속화 관련된 기준 안에서 모든 분야에 앞에 초자가 붙는 것 같습니다. 이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기준 안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걱정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디펜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감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하지만 논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관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서부터 저는 출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초고령사회 관련된 부분, 일본은 36년 걸렸다라고 해요. 솔직히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데이터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연금소득자에 관련된 부분이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는 한 1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OECD 기준으로도 한 15%에서 2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데이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10년 정도 차이 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 10년이라고 하는 갭을 사실 우리가 앞에 선행한 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짚어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한 건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담론을 우리가 저는 드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관점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내가 궁극적으로 지금 상황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니어라고 하시는 이 분들이 어떻게 은퇴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유럽 선진국 우리가 굉장히 바라죠.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 프랑스 같은 경우가 거의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는 이게 고령화가 되는 데 있어서 한 154년 정도 됐다라고 해요. 사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디펜스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대한민국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이거는 전체적인 기준이 혁명 아닌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한, 그리고 사회 구조가 조금 더 선진화되고 연금 체계라든지 노후에 관련된 부분들을 체계화시켰었던 케이스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답습하고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원활하게 그 지금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을 좀 바꾸세요라고 하는 제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이 내용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돼도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서서히 그렇게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유행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행이나 이런 어떤 개념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은퇴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패러다임 기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은퇴 자산은 무조건 안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능사가 아닌 세상이 됐어요. 저는 그 부분 안에서 관점을 조금 달리 보세요라고 하는 이 기준을 던진 겁니다. 저희 그 주변에도 은퇴를 하시고 은퇴 설계 관련된 부분 안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저에게 코멘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학습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학습. 자, 모든 것들은 출발점은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나라고 하는 자아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은퇴 설계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자산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자, 키워드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산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에는 부채도 포함이 됩니다. 자, 부채에 관련된 부분을 저는 굉장히 많이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자, 부채에 관련된 사항들을 먼저 리스크 테이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그 다음 스테이지에 관련된 부분을 안전하게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물가 상승률에 관련된 부분으로 쫙 보시게 되면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나의 그 은퇴 후에 한 달 생활비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통계치가 있습니다. 자, 작년 기준의 통계치가 얼마냐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자, 빨리 은퇴하시거나 그 65세 이후에 사실 소득에 관련된 기준으로 은퇴하신 분들이나 무슨 이거는 평균치이기 때문에 252만 원이 사실 한 달 생활비로 책정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한번 보시죠. 252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 자체가 사실 은퇴 이후에 그게 퇴직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 통계치이기 때문에 그 이상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20%의 안에 있으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그 상황을 원칙적으로 즐기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는데요.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그 게임의 규칙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규칙을 배운 후에는 누구보다 더 그 게임에 몰입을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그 게임을 우리가 내 거화 시킬 수 있다. 자, 몰입과 관점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그 다음 삶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남은 삶의 그 준비를 위한 이 과정 안에서 그걸 게임화시켜서 즐기는 이런 어떤 승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즐길까요? 괴로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기준으로 그 상황을 즐기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3억 원 이상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3억 자산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실 자산 포트폴리오 관련된 기준으로 자산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거나 할 때 어느 금융회사를 많이 이용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목자산가들은 사실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게 되면 지금 뭐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 존 안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첫 번째, 놀라지 마십시오. 자, 어디에 나의 자산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하냐면 증권사에 하는 경우가 70%입니다.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3억 이상 자산가. 자, 두 번째. 자, 놀라지 마십시오. 자, 자산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이 부분을 상담하거나 하는 경우가 어디냐면 은행입니다. 왜 그런가라는 기준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금융회사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부분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게임을 즐기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원활하게 필요한 정보에 관련된 핵심 키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학습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은퇴 설계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질의하고 가서 컨설팅도 받고 정보를 좀 수집을 하고 하는 곳이 어딜까요? 놀랍게도 은행입니다. 자, 앞에서 첫 번째 70% 이상의 정보를 얻고 자산가들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증권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부분에 자기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본질적인 기준 안에서 게임의 룰 안에서 보게 되면 그 게임의 원천에 관련된 부분들을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은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렇습니다. 은퇴는 노후 또는 특정 직업을 맡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가 도달했을 때 좋든 싫든 어떻게 직업에서 물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좋든 싫든이에요. 자,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남이 선택해 놓은 기준 안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의사 선택을요,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내 미래에 관련된 부분을 그림을 그려가는데 훨씬 더 원활하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자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관점에 관련된 기준 말씀드렸어요. 본질적으로 수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지금 내 스탠스, 내가 서 있는 이곳에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 내가 준비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지 되냐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답론을 본인 스스로 찾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온전히 내가 다음 삶에 관련된 은퇴 설계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제가는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주변의 사회, 단체, 아니면 가족, 이런 구성원이거든요. 자, 수신이라고 하는 내가 내 남론에 관련된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 설계에 관련된 기준을 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가족에 관련된 영향력까지도 미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은퇴를 하고 은퇴 기준 안에서 재설계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나 자신에 관련된 부분을 잘 알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며, 자, 그리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If you can avoid it, enjoy it. 자, 피할 수 없으면 우리가 즐겨야 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자, 저는 즐기는 것보다 사실 저는 이런 키워드를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라. 자,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라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제가 던지는 재테크에 관련된 기준, 제 설계에 관련된 기준, 내가 제 정의를 한다는 기준, 관점 기준 안으로 제 정의를 내려서 나의 본질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다음 스테이지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관련된 부분, 피할 수 있으면 피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러한 일들은요, 사실 정해져 있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도 알고 그분들에 대한 뒤에서 하시는 말씀도 제가 듣고 경청도 하고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것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들 말씀들 하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건 우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됐냐? 정해져 있는 답이 아니었고 이렇게 가다 보니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우연들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내가 이 상황을 온전히 어떻게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생애의 모습들이 달라지죠. 그리고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점도 달라집니다. 저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내가 주거의 형태를 바꾸는 거, 그리고 재테크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다른 상품에, 요즘에는 아트테크라고 하는 기준들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정해져 있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우연치 않게끔 우리에게 다가오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솔트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 기준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인생 후반기에 대한 작전 타임을 이제는 본질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한 30년 정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그 삶을 영위했다라고 하게 되면 은퇴 이후의 삶 50년에 관련된 부분은 앞에 30년의 삶에 관련된 기준보다 조금 더 우연히 접했었던 여러 요소들을 우리 스스로가 깊이 있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관철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와 은퇴 사이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은퇴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경제적인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분들, 이거는 전혀 절대적으로 은퇴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시니어라고 이야기하기도 정의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최근에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있을 때 어떻게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기준 안에서 경험했었던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엔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했었던 삶을 사실 글로 재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 자, 그거를 통해서 컨텐츠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 주변에도 그런 선배님이 계세요. 은퇴하셔서 사실 20년 이상을 강연을 하시면서 추후의 삶을 본인이 의사선택하면서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건 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충분한 건 신중년, 사실 앞에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어떻게 기회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일에 관련된 부분. 어떤 그 학자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이런 어떤 기준, 평생에 관련된, 내가 평생 잡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평생 현역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는요,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냐? 사실 저는 어렵다라고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일에는요, 어느 순간 저도 보는 관점이 귀하고 천하고에 관련된 부분이 없어요. 사실 최근에는 많은 경제 지표에서도 보면 남들이 회피하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시니어라고 하시는 이 직군 관련된 기준 안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는 게 지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기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 선생님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한 건 새로운 경제 이 환경에 이 환경에 편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체적인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거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이 준비 플랜을 가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점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전체적인 내가 금융회사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이 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말씀까지도 드렸고, 그런 프레임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일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도를 갖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끝이 보입니다. 자, 인생 후반기에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 자, 어떤 삶이 펼쳐질까? 각자가 생각하는 그 기준 안에서 보시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내가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관철시키고 고민에 빠지는 그 방법론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에 대한 통계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연구 관련된 부분에 참여를 했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60% 정도 돼요. 이건 굉장히 오지 않는 미래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걱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후반기에 뭐가 필요한지에 관련된 부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산업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 이런 어떤 축 안에서 사실 우리가 걱정한 부분은 모든 세대가 다 걱정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이거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다른 세대와의 어떤 형태가 됐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그네들이 갖고 있는 긍정의 요소를 빨리 흡수하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안에서 지혜로운 이 지혜가 발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한 건 후반기 인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 요소인지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한 이런 어떤 시니어 은퇴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디지털 금융에 관련된 이해도 눈을 빨리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컨텐츠에 관련된 부분,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제가 소득에 관련된 부분으로 메이킹 하십시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개발인데요. 이거는 그렇지, 이거 해야 아무 소용 없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만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강연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점을 바꿔야만 앞으로의 어떻게 삶의 질이 변화가 온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재테크에 관련된 담론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